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거는 올스톱된 지가 오래잖아요. 중국과 이제 날이 서 있는. 그래서 서로 위태위태한 지금 그 텐션이 걸려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매우 그 분노해 있는 상태고. 처음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일부러 저희 와이스트릿 출연을 위해서 중국에서 여의도까지 와주신 거는 아니지만 오신 김에 저희도 같이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그 이철 박사님이 최근에 책을 내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미 시작된 전쟁이어가지고 조금 무거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딱 이제 한중 간의 지금 분위기도 조금 엄혹하고 특히 우리가 항상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더 그렇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봐야 될 텐데 우선은 현안에 대한 거 먼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이런 책 쓰시고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괜찮으신지.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도 반간첩법이라고 하나요? 그 보안법이 엄청 강화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디 사진 하나 잘못 찍어도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래 그런 활동을 하면 원래 잡혀갔어요. 마음만 먹으면, 중국 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었다기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의 그 정보 관계된 그 법이 원래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공문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빨간 색깔로 이 중국 정부 문장이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이제 붉은 글씨로 이제 인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홍두 문건이라고 그래요. 붉은색으로 문서 머리를 장식했다 해서 홍두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공문이에요. 관공서의 문서는 복사하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빌려줬다든가 복사하게 해준 사람도 잡혀가고요. 공문을 그냥 복사하기만 해도요? 그래서 전에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 한국 본사에서 그 복사해서 가져와 이러는데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그게 복사를 하면은 이제 감옥 갈 결심을 하고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철 박사님은 한국 대기업의 중국 법인장도 하셨고 그렇죠? 대기업 그 사업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가 그건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못 구하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구나. 대체로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건 하나의 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정보 관계된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원래 돼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정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비가 되고 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 그럼 더 명문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사람을 잡아가면 잡혔나 보다지 거기다 대고 왜 잡아가니 감히 이럴 사람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분쟁의 대상이 자꾸 이제 서방 기업, 서방 사람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왜 우리 국민을 잡아가냐? 왜 그 수색을 하냐? 왜 조사를 하냐? 그럴 때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법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잡아갔다. 무슨 법에 의해서 조사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 해도 이제 그런 시각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법은 굉장히 느슨하게 정해놓고 집행하는 사람이 재량껏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재량이라기보다는 네 마음대로구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더 그냥 명문화 되는 거다. 사실 그 예전에도 보면은 약간 좀 테슬라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테슬라 차량 이용해서 여기저기 다 찍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사진 찍어서 이미지 다 저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1년 전쯤에 또 이렇게 중국 정부가 시비를 건 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시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원래 중국 법에
그런 식으로 그 중국 내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네. 그건 무조건 중국 내에만 저장을 하게 돼 있고 중국 국토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네. 그런데 테슬라가 그 테슬라 차량들이 네. 찍고 있는 그 화면들을 예. 클라우드에 옮기는데 예. 그 클라우드에 옮긴 거에 백업을 미국 클라우드에 갖다 놓는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예. 굳이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사진을 찍다가 네. 그 안에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 안 될 만한 거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고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데 그건 사실 그 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예.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중국 공안들이 많이 거의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제를 하고요. 네. 그런데 사람이 없고 외진 곳인데 네. 중국의 부대 시설이 있다거나 네. 민감 시설이 있는데 왜 중국 사람들도 잘 안 오는 곳에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냐? 그건 의심할 만하죠. 네, 그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그냥 관광 코스만 잘 다녀야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네. 최근에 그 중국 정부가 네. 미국의 그 실사기관 컨설팅 펌들을 좀 조사를 하고 다구쳤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가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중국 회사가 뭐 자기네들 크다고 그러고 예. 뭐 이런 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네. 창고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맞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네네. 나 잘 못 믿겠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거래 안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이제 서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조사 회사들한테 그걸 의뢰를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 조사를 좀 해줘. 네네네. 정말 이 회사가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믿고 거래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 생산량이 그 정도 돼? 네. 창고가 그렇게 큰 게 많이 있어? 주인이 그 회사 맞아? 그렇죠.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이 사장 맞아?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거 조사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제 그걸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중국의 옛날에 이제 뭐 공안에 있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맥 관계가 넓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네. 또 미국 본사에서 나간 조사관들이 있기도 하고 네. 이 친구들이 가서 뭐 현장 조사하고 실사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이제 80~90%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이 친구들이 좀 과하게 조사를 하거나 어허. 또는 정상적인 조사 활동인데 중국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충돌이 생기게 되면 중국 정부는 무조건 자기가 옳은 거죠. 예. 그래서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캐고 다녀? 예. 왜냐하면 그 조사기관에 이거는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하는 말도 아니고 미국의 미디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조사기관이 그 어떤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느냐라는 거를 중국 정부 관원이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네네. 중국의 예를 들어 J-20 전투기가 몇 대 있냐, 네. 어느 공항에 몇 대가 있냐, 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업이 미국 기업이.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기업 활동이 아니다. 이건 스파이 활동이다. 그치, 남의 나라 전투기 몇 대 있는지 왜 궁금해하냐. 예. 그리고 그 회사를 가서 뒤져보니까 네. 중국 정부의 그 중요한 인물 네. 약 2,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었다. 오. 니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쁘고 네.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 거네요. 네네,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뭐 미국이 그런 하는 거는 첩보 활동 정당한 거고 중국이 하는 건 다 나쁜 거 약간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각국의 입장마다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뢰해서 조사하지도 않고 예,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렇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렇죠. 현지에 있는 예.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면은 중국의 그 반간첩법 때문에 네. 괜히 여행 잘못 갔다가 잡힐 수가 있어서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여행사들도 중국 여행 상품 좀 축소한다라거나 이런 보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이게 또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미국, 특히 미국, 네. 그러니까 서방 국가 중에 이제 중국과 이제 날이 서 있는, 네. 그래서 서로 위태위태한 지금 그 텐션이 걸려 있는 국가의 예.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제 중국 외지관하면 가지 마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과거 중국이 수차례 외교적인 사건이 생길 때 네. 자기들의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별 이유 없는 것 같은데 네. 상대방 국가 사람을 구금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쉬운 예로는 그 유명한 화웨이의 CFO 멍완웨이라는 네. 여자분, 네. 그분이 이제 체포가 돼서 국제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잡힌 국가가 캐나다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캐나다 보고 내놔 사람 네. 이렇게 했죠. 왜 우리 기업인을 잡아서 그렇죠. 구금하느냐? 예. 근데 캐나다는 그건 미국과 캐나다 간에 무슨 조약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선 그건 난 모르겠고 우리 국민을 잡아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캐나다 사람 4사람을 체포해서 감금을 했거든요. 예.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예. 그런데 분명히 무슨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얘기 안 했고 네. 근데 그 속이야 모르죠. 예. 아무튼 나중에 아마 그러면 1대4로 교환하자 뭐 이런 식의 그 협상을 도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사이가 나쁜 상태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잡힌 사람들은 뭐 실질적으로 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와, 저 재수 없으면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날이 서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외교부 장관께서 중국이 그 평화적이 아닌 수단으로 현상을 바꾸려고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봐라. 이제 이런 감정 상태에 있으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중국의 불만과 이 감정, 끌어오른 감정은 큰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매우 그 분노해 있는 상태고,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하던 일을 계속 해온 것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 여행 가시는 분들도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언행은 특히 요즘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는 거고. 예. 혹시 그 두 나라 사이에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개별 관광은 그래도 좀 개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거는 올스톱 된 지가 오래잖아요. 거의 사드 이후로. 이게 지금 정상화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죠. 제로인가요? 제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에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여행 관련주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 뭐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막 작살이 났습니다. 이거는 특히 단체 관광은 중국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뭐 중국에서 그럼 단체 관광을 못하게 하는 거냐? 그냥 뭐 기업에서 이렇게 알아서 갈 수는 있는 건데, 그렇죠? 뭐 포상 관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을 규제와 통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규제와 통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은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규제라는 게 딱 있고 규제에 대한 정책이 있어서 또 법률이 있든지 네. 하여튼 뭐가 딱 있어서 거기에 거슬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이게 허술하고 그 대신에 그 허술한 빈 공간을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재량에 의한 운영, 통제가 네. 그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인데 네. 지금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라든가 단체 여행의 제한 같은 거는 네. 그렇게 명시적으로 뭐 중국 정부가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고 공시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그 여행이라는 것이 여행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여행 상품을 등록을 받아주고 그걸 허가를 해주는 거는 중국 정부고 중국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는 건 중국 공산당인데 다 사실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에 있던 사람이 정부에 가서 일하고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다 매일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사이인데 네. 요즘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형님 그런 겁니까? 요즘 안 좋아.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안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만일에 기자가 마이크 들이대고 중국 정부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럼 네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냐? 그것도 아니고. 나 혼자 독박스라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은데 확실히 규제와 통제 예.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예. 근데 중국은 확실히 규제보다는 통제 예. 국가인 거고. 예. 야, 그 한한령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네. 뭔가 푼 것 같은데 안 푼 것 같고 풀어준 것 같은데 안 풀어줄 것 같은. 네. 근데 약간 최근에도 보면은 몇몇 게임 회사들의 판호라고 하는 예, 현지 예. 허가가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떤 연예인이 초청받아서 가기도 했다가 예. 누구는 갑자기 출연 금지를 당하고 예. 예정됐던 출연분 이게 또 취소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누구는 또 다시 초청을 한다 하고 예. 그래서 이게 한한령이 남아있는 건지 풀린 건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명시적으로 네네. 야, 한국 배우는 쓰지 마. 네. 이렇게는 안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당의 정책과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예. 알아서 착착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중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돈 벌고 싶은 건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에 저 배우를 데려오면은 이거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사람은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러면 잘 아는 그 정부 부처 사람이나 네네. 당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요번 건 뭐 별일도 아닌데 한 사람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평소에 예쁘게 놀던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이번 한번 해보든지 뭐 요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막 대한민국 뉴스가 막 떠들썩하면서 와 드디어 한한령이 풀리네 이제 우리 연예 업계가 이제 녹아 터질 것 같네 이러면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든가 했던 그 양반께서 너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너 지금 나를 뭐 내 목 자를 일 있냐 뭐 이렇게 되겠죠. 와 네. 그런 거였구나. 네. 야 그래서 사실 그 현지 문화나 네. 현지인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기자지만 저도 그래서 한한령 풀리나 이 네. 기사를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썼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근데 사실상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현지에서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쭉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네. 과거와는 지금 확 변했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이젠 중국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 정부가 설령 허용을 하더라도 네네네. 그 연예 회사나 네. 그런 미디어 쪽에서 그런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당수의 중국인들의 감정이 네네네. 지금 굉장히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뭐 당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예. 대중들, 국민들이요. 예. 그 인민들이라고 하나요? 예. 네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예, 지금은 매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죠. 그것도 되게 순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네. 상해 있다 정도면. 예. 그러니까 아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해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